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 우리로서는 굉장히 재미난, 좀 좋은 소식이죠. 저들 측에서 보면 안 좋지만, 얼마 전에 로서린이 가문의 집과 은행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자세한 얘기를 다른 얘기와 더불어서 오늘 할 건데,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나 방송은 미국과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고, 채널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며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시청자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도 좀 길게 해서 어제 방송이 건너뛰었죠. 그 전날 1시간짜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역시 1시간 이상 하고 내일은 방송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서 매일 올라가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어떤 때는 내용이 길어지면 그것을 1시간 이상 하고 그 다음 날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 좀 플렉서블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아까 얘기한 거와 더불어서 뭐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다 들으면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뭐 찰리 커크 얘기도 좀 할 거고, 뭐 외계인 얘기도 있고, 뭐 맷 게이츠, 이 사람은 누구냐면 플로리다 하원 의원이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특통의 2기에 와서 이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세웠는데, 뭐 주위에 반대가 너무 많아서 그냥 팸 반디를 세웠는데, 이제 그 인물이 맷 게이츠입니다. 근데 마가 사람이죠. 그리고 팸 반디는 얼마 전에 이제 법무장관을 그만뒀죠. 특통이 이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맷 게이츠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파리에서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3도 프리메이슨,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련된 작전들, 또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거의 마피아 같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너무 방대한 조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정부에서 일하는 내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뭐 외인 부대 같은 사람들도 있고, 경찰 조직, 정보기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이 프리메이슨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뉴스는 뭐냐? 그 프리메이슨과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저의 방송은 이제 그 뒷얘기를 자세하게 해드리는 게 저의 방송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게 뭐 소문이라 그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지금은 소문이 아닙니다. 다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을 하면서 드러나고 있고, 좀 이제 바로 입구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얼마 전에 그게 한 주 이상 된 것 같은데, 로스어린이 가문의 집과 은행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들의 어떤 이름이라든가 어떤 위치로 봐서 이들이 집이 압수수색 당했다는 건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는 공개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난 얘기를 보면, 앱스 땡땡과 관련된 문제로 로서리니의 사람이 차일드 그러니까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것이 이미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뭐 쉬쉬쉬쉬한 게 아니고 알려진 거예요. 근데 이제 더 깊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 같은 것들을 압수했어요. 그리고 은행 계좌와 연결된 내용들도 조사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어떠한 그들을 뭐 구금이라 그럴까 뭐 이런 상태로 지금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일이 커질 건데 우선 조금 나온 소식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점과 비슷하게 아까 말씀드린 33도 메이슨, 그러니까 이 프리메이슨 중에 33 디그리는 33도인데 최고위급입니다. 더 이상은 못 올라가요. 33도가 최고 하이스트 레벨인데 거기에 33도 메이슨에 관련된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는데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정보기관에 일하는 사람, 뭐 군과 직접 연결된 사람, 뭐 경찰 조직, 그리고 파리의 큰 부자들이 연결된 이 프리메이슨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프랑스 쪽의 세력들이 왜 그러면 프리메이슨 관련 작전을 스스로 드러내겠는가? 알다시피 여러분은 프리메이슨은 원래 뒤에서 움직이는 통제된 아주 굉장히 비밀스러운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것을 움직이게 한 거는 원래 누구하고 연결이 깊게 되냐면 예수회하고 깊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만들어지지만 그들이 이제 프리메이슨이 점점 스코틀랜드 쪽으로 가서 굉장히 많은 새를 키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마치 프리메이슨을 만든 나라로 더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이제 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듣는 게 뭐 굉장히 일관성이 떨어지고 뭐 이런저런 그들의 추측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 거기에는 따라서 많은 사실이 아닌 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또 예수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제수잇이 뭐 카톨릭의 마치 나치 때 게슈타포처럼 카톨릭의 게슈타포 같이 어떤 카톨릭인데 정보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정보를 이렇게 찾고 모으고 하는 거를 제수잇이 했다 그러죠. 그래서 역시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제수잇이 오히려 바티칸을 더 위에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룹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근데 이제 그들이 원래 에시케나즈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혈통으로 이스라엘에서 난 그 유대인이 아니고, 제가 이제 늘 말하듯이 이제 카자리아, 지금의 우크라이나 그쪽에서 근원이 된 그들을 에시케나즈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카자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대교를 믿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졸지에 유대인이 된 거잖아요. 그 역사는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이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처음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조금만 연구하면 뭐 자료가 뭐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 그 리서치를 좀 하실 분은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뭐 그 얘기를 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에시케나지 그 유대인들이 카자르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바티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많은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바티칸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움직임을 통해서 그 일루미나티의 시작이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에시케나지 이것도 그 이론이 뭐 아주 뭐 다양합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도 뭐 서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데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일루미나티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했고, 그보다 한 해 전인가요? 그러니까 1775년인가 그때 이제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 뭐 연도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즈음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에스케나지 집단이 남부 독일 안에 있던 유대인 집단들하고 그들이 또 로스어린이 로스차일드 가문과 또 몇몇 가문들이 연결돼서 있었고 1700년대에 조그맣게 말한 일루미나티가 만들어지면서 이들이 어떻게 같이 서로 뭐 협력을 했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힘을 키우게 됐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프랑스가 이렇게 강력한 중심 역할을 하는 곳, 특히 33도 메이슨이 만들어진 중심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왜 체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재판을 받게 두는 거냐. 이게 도대체 좀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지금 막 나왔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깜짝 놀라죠. 이들은 무소불위의 그 위치에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그들이 제가 늘 말하는 딥스의 이제 뭐 그 윗대가리격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왜 로스어린이 가문 사람들이 또 왜 집을 또 압수수색을 하고 뭐 그렇게 됐느냐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로스어린이 로스차일드인데 계속 어린이라 그래갖고 입에 굳었습니다 제가. 그 차일드가 어린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로스어린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로스어린이 은행이 조사되고 집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많은 이제 정보들이 숨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러면 이런 일은 공개되게 내버려 뒀느냐? 이게 보통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공개가 안 되고 뭐 언론을 막고 뭐 다 커버를 쳤을 건데 이런 일들이 공개되는 것을 어떻게 놔뒀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리고 왜 군 안에 있는 문제나 밀리터리 그런 외인 부대 안에 있는 문제, 정부 안의 문제, 경찰 안의 문제 이런 것들을 특히 프랑스 파리 안에서 이런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 누가 이런 거를 허용하고 또 왜 그런 걸 허용되게 하는 걸까? 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뭐 이러한 의문이 막 생기죠. 그래서 제가 의문 제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핵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로스어린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간간히 집안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33도 메이슨과 관련된 진짜 연결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얘기는 일종의 보여주기용 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얘기를 계속 하겠는데 우리들에게 보여주기용이래요 그게. 그래서 진짜 재판은 사실은 이미 진행되어 있었던 거예요. 먼저 한참 전에 지금이 아니고 시간대가 훨씬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재판은 언제 시작이 됐냐? 이미 32주 전에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미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저세상으로 보냈대요. 저세상 아시죠? 그리고 밀리터리도 이미 많은 사람들을 저세상으로 보냈어요. 제가 특별히 이 단어를 뭐 별로 안 쓰고 싶어서 저세상으로 보냈대요. 그 결과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엄청 심각한 아주 뉴스잖아요. 왜냐하면 로스어린이 가문은 이 딥스의 수장입니다, 여러분. 그 가문이 다른 가문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뉴스예요. 뭐 우리한테는 흰모자한테는 뭐 너무 좋은 뉴스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공개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뭐냐면 그냥 그런 일이 이미 있었는데 그냥 이제 있었던 일을 넘어가지 않고 그냥 지금 뭐 진행 중이야 하지만 이미 진행돼서 다 사람들 보낼 사람 보내고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인데 우리한테는 지금 재판이 지금 시작되고 뭐 진행 중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그럼 도무지 이게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거를 더 앞으로
이런 일을 이제 우리한테 뭐 글쎄 이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제가 뭐 딥스 뭐 이런 얘기 뭐 한 20여 년 이상 이렇게 들으면서 살다 제 로스 어린이네 가정이 그렇게 됐다는 거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신모자가 제가 승승장구하고 있고 신모자가 뭐 계속 뭐 저쪽을 딥스를 완전히 거의 뭐 이렇게 힘을 다 빼고 있고 죽이고 있고 뭐 그러한 얘기를 늘 해왔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데 트통이 이제 다시 돌아오고 나서는 아주 accelerated pace, 아주 가속도가 붙어서 이제 그 빨라지고 있는데 드디어 이런 뉴스도 나오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 박수 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스 어린이네 얘기, 33도 메이슨 얘기 이거 동시에 두 개를 다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걔네들이 제일 힘센 애들이에요. 딥스 쪽에서. 그러니까 그 힘 있는 세력이다 이거죠. 근데 그 힘 있는 세력을 지금 겨냥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얘기가 들면 지금 우리한테 일종의 보여주기 위한 이제 얘기고 이미 done deal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it's a done deal. 이미 지나간 얘기인데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지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 어린이와 앱스땡땡 이야기 역시 우리한테 이제 신호탄이고 앞으로는 더 큰 일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프랑스 안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큰 붕괴가 프랑스 안에서 일어날 거고 그거는 정부하고 연결될 거고 그런 여러 지도자들 그 큰 부자들과도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곁길로 나가면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마크롱이 대통령이고 그 와이프 그 나이 25년인가 더 많은 여자 그 와이프가 브리짓이죠. 근데 그 캔디스 오웬스가 방송에서 시리즈로 5편인가에 걸쳐서 브리짓이 남자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프랑스에서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거기서 뭐 데포메이션은 그 뭐라 그러지 그 명예훼손 그걸로 이제 캔디스한테 수를 걸었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죠. 마크롱이 뛰어왔어요. 그 일이 있을 때 그 작년인데 뛰어와서 트통 보고 너 캔디스 오웬스를 아느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걔 여자가 방송에서 우리 와이프 그런 얘기 막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좀 손 좀 써줄 수 없냐 그래갖고 트통이 또 캔디스한테 전화를 했고 그 얘기를 자기네 둘이만 알고 있다가 캔디스의 방송에서 트통이 나한테 그 관련으로 전화도 했어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주 그 일 이후로 아주 마크롱은 진짜 아주 굉장히 자기의 입지가 굉장히 약화되고 아주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마크롱이. 근데 제가 그 방송에서 얘기했죠. 저는 그 캔디스가 작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3년 전인가 4년 전에 나나 방송에서 그 브리짓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로 그렇게 태어날 때 남자였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저는 이미 3, 4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한 3, 4년 후에 이 세상이 지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얘기를 먼저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뭐 제가 이렇게 뭐 뽐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방송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 처음에 그 3, 4년 전에 제 방송 들었었던 분들이 아이고 이게 뭔가 또 오땡땡 대통령 오땡땡 대통령 아시죠? 그 사람의 와이프라는 미셸 미셸은 무슨
미셸이 또 지금 여자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에 대한 것도 제가 자세한 얘기를 했죠. 그것도 3, 4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3년도 아니에요. 4년 전에 얘기했어요. 그때 그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황당했을 겁니까? 근데 지금은 그 미셸 오바마에 대한 사실을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지금 거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알아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그 코미디언들이 아예 막 대놓고 그 여자를 가지고 패러디를 하고 막 이래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이제 격길로 나갔다가 이제 다시 아까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그 프랑스의 정부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또 마크롱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그 코너에 몰리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프랑스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필요한 그런 물품 그런 것도 아예 사지를 못하고, 그런 거를 사느니 먹을 걸 사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그렇게 프랑스가 가난해요. 참 이게 안 믿겨지죠. 저희들이 한국에서 자라날 때는 프랑스 하면 굉장히 낭만의 도시요. 아주 우리가 그렇게 선망하는 그런 도시라고 우리한테 그려졌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주 그냥 거기도 잘 사는 가면 엄청 잘 사는 데만 가면 럭셔리하고 그런데 그거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고, 거기에 가면은 그냥 나라가 그냥 이렇게 뭐랄까 공항에서 내리면서부터 이 나라가 기운이, 제가 이제 이런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냥 기운이 되게 어둡고 악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도시인데, 페러스. 우리는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 프랑스 얘기를 지금 하면서 근데 이제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의 다른 그 서부 유럽 국가들, 영국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제 큰 붕괴가 올 겁니다. 제가 이 붕괴 온다는 소리는 작년부터 얘기를 했고, 이제 슬슬 지금 그동안 이게 무르익어서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럽의 국가들 다 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또 지금 제가 또 이것도 격길로 나가는 건데, 중국의 프로빈스가 다 갈라지고 중국이 붕괴한다 그 얘기도 작년부터 했는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글쎄 남들이 이렇게 안 되고 붕괴된다는 게, 이게 지금 그걸 신나게 얘기하는 저가 이게 좀 그런데, 저들은 딥스죠, 딥스. 우리가 딥스가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굉장히 이렇게 속이 시원하다는 거죠, 아닙니까? 인류를 괴롭히고 약한 애들, 그런 애들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돈의 그 부족, 물자의 부족,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물가의 상승,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계속 드러나는 정부의 부패, 정치가들의 그 말할 수 없는 부패, 숨겨졌던 게 지금 계속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프리메이슨과 앱스땡땡 사건과 로스 어린이 가문까지 연결하면서 더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지금 그 로스 어린이 집을 압수수색하고 집과 은행이 그 압수됐다 이런 은행의 그 관련 계좌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런 거는 아니다. 그 은행, 로스 어린이 가문의 은행이 압수된 거예요. 압수수색. 근데 이거는 일부 그 프랑스 언론에서도 잠깐 보도가 됐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글을 한다든지 찾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제가 자세하게 뒷소식을 지금 전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정부가 사실은 어두운 그런 프리메이슨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움직여서 어떤 사람들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어떤 범죄 조직 같은 그런 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33도 그 메이슨하고 깊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유럽에 있는 뭐 프랑스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그런 거를 전 세계가 알려지고 그래서 저런 이제 체포된 거 뭐 압수수색 당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뭐 믿겨지지 않아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로스 어린이 그 가문이 뭐 집이나 은행을 압수수색 당했다는 건 이거는 세상에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소식을 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곧 뭐를 증명하냐? 흰모자가 지금 승리하고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한 2년여 전에 저 럼블 시절에서 그런 얘기 한 기억이 나요. 흰모자들이 일부러 그 로스 어린이 가문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실제 일어날 거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뭐 글쎄 많은 분들이 안 믿으셨겠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오늘 말하는 이 방송을 하는 지금 이때에 그게 지금 우리가 실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슨까지 겨냥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그게 엄청난 큰일인데 그렇게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왔다. 그래서 그 정보기관들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이스라땡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정보기관이 모사드인데 그들은 굉장히 잔인하다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정보기관들이 모사드와 직접 만나거나 상대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들이라든가 정보기관들 또 밀리터리 지도자들에게 우리를 함부로 오지 마. 우리는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야. 이런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들 나름대로의 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땡 나라와 거기에 정보기관 모사드는 가장 무서운 정보 조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2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는 이스라땡이고 하나는 뭐냐 프랑스래요. 요거는 좀 뭐 제가 받은 소식을 그대로 전하는 건데 이게 또 약간 의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러시아 뭐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 프랑스래요. 이거 뭐 이 시점에 지금 웃음이 나와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좀 너무 황당한 소식을 전하니까 제가 좀 약간 좀 헛웃음이 나네요. 그래서 계속 할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를 얘기하는데 정보기관들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이에요. 그들은 프랑스의 정보 조직을 상대하는 거를 되게 싫어한대요.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들도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해친답니다. 일부러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도 그러고 또 시위하고 밖에 나와서 막 데모하고 이런 사람도 그렇고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만들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그렇게 조용히 아니면 조용히 잡아다가 그렇게 저세상으로 보낸대요. 프랑스가.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프랑스에서 애들이 막 뛰어나와갖고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막 정부를 비판하고 우리 못 살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데모를 많이 하는 거를 일반 언론에서 방송에서는 잘 보도를 안 하지만 그런 동영상을 우리가 간간히 봤죠. 근데 그러다 끊어지고 그럼 왜 그러다 끊어졌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되게 그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그렇게 악랄하니까 그렇게 계속되는 시위가 그렇게 끊어지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CIA 미국의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이제 그 중앙정보국이죠. 거기나 NSA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사람들이 프랑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쟤들은 무서운 애들이야. 쟤들은 저렇게 저 세상으로 보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의 정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은퇴한 사람들이 또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 프랑스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한대요.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 자체를 굉장히,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대요. 그렇다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거 왜 얘기를 하냐, 그런 게 지금 드러난다고, 다 드러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중에는 프랑스 외인 부대도 드러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아주 많은 사람을 저 세상으로 보내고, 또 사람의 마음을 깊이 조종해서, 제가 뭐 무슨 MK 뭐 그런 얘기 했죠. 그런 정신 조종하는 거, 그런 거를 사람의 마음을 조종해서 완전히 통제된 상태로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기네가 쓰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조종이 잘 되는 애들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깊은 레벨의 높은 수준의 훈련이 있는데, 그게 이제 MK 뭐 이런 ULTRA 발음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그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붙잡아 두는 상태로 자기 생각을 아예 잃고, 그 시키는 대로 따라가게 하는 그런 상태로 연결되는 건데, 그런 거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꼭두각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과거 방송에서 제게 많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이용당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를 들면 그 그룹이 있어요. 그런 데에 이제 조종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이제 술에 의존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애들, 또 사회에서 굉장히 마지널, 그러니까 사회의 소외자들,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어디에 가도 받아주는 곳이 없는 아주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요런 사람들을 외인 부대로 보냅니다. 그래갖고 그들은 그 외인 부대로 가면은 전화할 필요도 없고 예약도 필요 없고 그냥 거기 가서 찾아가서 문 두들기면 그들을 이제 모아서 그러한 아주 사회의 가장 그 소외된 자들이랄까,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제 아까 말한 그런 훈련을 시켜서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에 그들을 이용해서 써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럼 가면 어떡하냐, 이제 간단한 시험을 본대요. 아무나 뭐 일단 그런 애들이 가서 나 여기 좀 들어가서 나 니네들 위해서 일할게 하면은 이제 간단한 시험을 보고 마음 상태를 살펴본대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깊이 살펴보고 얘가 위험한 성향이 있는지, 마음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작전에 쓰기 쉬운지, 아니면 그냥 충성심이 있는 군인으로 쓸 건지, 이거를 다 이제 감별을 해서 그 판단을 해서 그들을 쓴다는 거예요. 필요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지금 외인 부대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만약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은 그냥 내보낸대요. 너는 뭐 그래 뭐 우리가 너 같은 사람은 좀 우리가 쓸모가 아니까 너는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 내보낸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나마도 선택이 된 애들은 충성심이 강한 군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 상태가 불안정한 모습이 보이거나 어떤 특정한 성향이 보이면 그 사람들은 따로 나누어서 특별한 그룹으로 들어가서 비밀리에 사람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작전 훈련을 시킨대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메인 부대 얘기를 잠깐 나왔으니까 좀 했고,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선택된 애들은 어떤 임무 지시를 받잖아요. 그러면
걔들은 이제 자기의 충성심을 증명해야 되고 실제는 나가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충성심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대로 한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 사람 얘기들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지금 제가 말한 그런 사람들 일부가 지금 33도 프리메이슨 관련 작전 속에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인 부대 얘기를 지금 자세히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어린이 관련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뭐 압수도 하고 뭐 수색을 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아까 앞서서 드렸는데 그거는 사람들에게 뒤에서 강한 세력이 있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 조직이 있어 이런 거를 사람들이 보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로스어린이 가문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들 지금 제 방송 듣고 이러시는 분 수년째 듣고 이러신 분들한테는 이게 새로운 소식이 아니잖아요.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로스어린이 얘기를 오랫동안 했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잠자고 있는 시풀들이나 로스어린이가 뭐야, 로스차일드 가문이 뭐야,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되겠죠.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앱스 땡땡 얘기를 제가 라나 방송에서는 오랫동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파일 공개할 때 여러분들은 아이고 나 옛날부터 들은 소린데 이제 정말 공개가 됐구만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잠자고 있던 애들 그 애들은 아니 이 사람은 또 누구야 이름도 처음 들어보네 앱스 땡땡이 누구야 어마마 그리고 그거를 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파일에 뭐 공개된 거를 뭐 일반 언론에서 잘 다루지도 않았지만 그러고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찾고 그런 사람일진데 걔네들이 보면은 그런 거를 찾아서 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잠자던 사람한테는 그게 충격이죠. 그러니까 그거와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스 어린이 가문 얘기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전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 조직이 있는데 그게 이거야. 이 사람들이 그거야. 그 중에 하나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프랑스에서 이렇게 지금 이 압수수색하고 하는 게 이게 신문도 타고 방송도 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랜 동안 이런 내용을 말해온 사람들, 숨겨진 진실을 얘기해온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방송하는 저 같은 사람, 뭐 흰모자 소식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내용이 처음으로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항상 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슬슬 표면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앱스 땡땡 사건도 그렇고 제가 찰리 CK 커크 아시죠? 그 CK라 그럴게요. 그 사람을 그 사람 관련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맨날 디스클레이머 할 때 미국과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라고 제가 맨날 그 디스클레이머를 하잖아요. 이게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지금 이 주제 프랑스 안에서 33도 33 디그리 33도 메이슨이 드러나고 있다는 이 이야기 역시 이미 뒤에서는 군 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처벌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했다 그게 뭐냐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미 과거가 된 일인데 지금 마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도 같은 일이 있다고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많은 비밀로 기소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UCMJ 얘기도 했고, 재그, 군 재판, 군 밀리터리 변호사 얘기도 했고, 재그는 이제 그래서 재그는 이제 저지 애드보컷 제너럴이라고 JAG, 그래서 이제 군 변호사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군 판사와 변호사들이 많이 DC로도 많이 왔고 여러 곳으로 나눠서 보내져 가지고 그 군 안에서 법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많이 워싱턴 DC로 와서 비밀 재판을 진행했다. 이거 제가 방송에서 다룬 얘기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왔냐 DC에? DC에 이제 엄청난 딥스라고 관련된 범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밀 기소하고 연결된 일로 재그들이 군 판사나 군 변호사들이 많이 워싱턴 DC로 차출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장군들, 군에서 밀리터리에서 장군들, 제너럴들이 실제 그런 비밀 기소가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밀 기소가 있다는 보도가 일반 뉴스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이드 벤스가 지나가는 말로 제이드 벤스가 이제 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또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그냥 쓱 지나가는 말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들으실 분도 있지만 우리같이 알아먹을 사람은 알아먹죠. 그게 뭐냐면 이제 체포가 시작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뭘 어떻게 알아들으냐면 제가 아까 한 얘기처럼 이미 뒤에서는 이미 많은 체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밀 기소, 비밀 재판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시작돼서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붙잡혀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힐러리는 그대로 돌아다니고 있고 빌 게이츠 그대로 돌아다니고 있고, 이제 그러신 분을 지금은 없겠죠.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걔들은 액터예요. 액터, 배우. 그 오리지널들 아닙니다. 그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돌아다니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오리지널들은 저 세상으로 많이 갔고 현재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걸 언제 다 할 거냐? 비상 땡땡 있을 때에 우리는 이제 확연히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상 땡땡이 빨리 와야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이죠. 빨리 와야죠. 근데 제가 그랬죠. 흰모자는 신중히 일을 그르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다 달성하기 위해서 신중히 순서대로 밟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얘기에 오늘 로서린이 가정을 집을 압수하고 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이런다는 이 얘기는요, 너무 놀라운 소식이라 이것만 들어도 일단 기분 좋네요. 이게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뒤에서는 이른바 내가 맨날 딥스 하는 건데, 딥스라고 불리는 그 연결망 네트워크,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부패상, 그들의 악행, 그의 놀라운 믿지도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아까 말한 프랑스, 지금 먼저 얘기했죠. 거기에서도 그러한 사람을 잡아가는 일이 지금 계속 범죄자들을 잡아가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로스 어린이 가문 쪽 사람들이 보호 상태로 일부는 보호 상태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는지 나중에 뭐 증인으로 쓸라나 뭐 하여튼 그런 일도 있대요. 그 실제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 뒤에서 군이 밀리터리가 크게 여러 군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면서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노르웨이, 영국, 호주, 캐나다까지 여러 나라에서 밀리터리 흰 모자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판도 있고 체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그맣게 한 얘기 여기 써있네요. 제가 이제 애드리브로 벌써 말씀드렸는데 여기 써있네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자기 역할을 연기하도록 흰모자가 시키는 대로 연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 안에 있던 사람들이든 나토 안에 있던 사람들이든 프랑스, 독일, 영국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와이렛 흰모자라고 부르는 세력 군인들에 의해서 자기 역할을 끝까지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야, 너 우리 시키는 대로 해. 일단 왜냐하면 다 없어지잖아요. 유명한 사람. 할리우드 영화배우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람들 눈에서 사라지면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뭐야 무슨 일이었어 뭐 그러니까 뭐 소요 사태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혼란이 올까봐 그냥 너 하던 대로 해. 그리고 액터로 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리지널이 아니죠. 근데 저는 이게 한참 이해가 되는데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잘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왜냐 그러면 왜 강제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앞으로 모든 부패를 드러낼 작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토의 부패 나토 얘기 제가 어저께 그저께 자세하게 나토 얘기했죠. 또 유엔의 부패 그 다음에 또 지금 말하는 33도 프리메이슨의 부패 또 앱스땡땡과 연결된 범죄 조직 또 유럽 전역에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작전들과 연결된 부패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33도 메이슨이 뭐 사람을 해치고 그랬다는 이야기 또 정부와 연결된 여러 그 권력자들 글로벌 엘리트들 그러한 또 군과 경찰을 이용해서 지들이 마음대로 써먹고 시키는 대로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써먹은 그런 통제 구조 이런 것들이 다 인류에게 드러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로 보내지는 아주 큰 신호고 지금 그런 거를 하나의 신호탄으로 받은 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로스 어린이 그 가문의 압수수색이나 이제 집에서 압수수색, 은행의 압수수색, 또 33도 메이슨이 33도면 최고의 위치인데 그 메이슨이 재판받고 있는 내용 이런 것이 지금 우리한테 일반 뉴스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이게 어떻게 일어났어? 그럼 왜 그걸 막지 못했어? 그러면 뭐 대통령한테 연락해서 구해달라 그러지 왜 이게 뉴스에 나왔어? 그런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장부들이나 비밀 조직에 속한 사람들한테 왜 연락을 못했나? 왜 그랬어? 뭐 이런 의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러한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일을 하던 그런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요게 또 통쾌한 소식이죠. 옛날에 걔네들이 그야말로 힘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지들끼리 연락해가지고 아예 뭐 언론에서는 뭐 다루지도 못했겠죠. 그리고 일반인한테는 당연히 안 알려지고 근데 이제 걔네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뭐 연락해서 나 좀 구해줘 할 만한 곳은 있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구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졌다. 많은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그 자들이 지금은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도 없고 손도 못 쓰게 돼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아주 그냥 굉장히 재미난
전해드리면서도 좀 속이 시원하네요. 사람이 살다 보니 우리가 이런 이런 위치까지 왔네요. 진짜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프랑스 안에 일부 장군들이라든가 일부 지도자들 뭐 33도 메이슨과 연결된 일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고 행동하는 것이 아예 허용도 되지 않고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작전을 움직이던 로스 어린이만 부자입니까? 뭐 부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빌리어네어도 아니에요. 트릴리어네어들이에요. 예, 빌리언이 천이면 트릴리언 아닙니까? 근데 뭐 1트릴리언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재산이. 그러니까 로스 어린이는 전 세계 재산의 글쎄 50%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그때 제가 듣기에 450트릴리언 달러인가 그랬다는 것 같은데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많은 돈이면은 아예 그 숫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데, 근데 그런 자들도 이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벌써 기울었어요. 이 기운이 흰모자 쪽으로 이 천칭이 있을 때 걔네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흰모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모자라고 부르는 그 밀리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전 세계적으로 큰 작전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너무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근데 이 흰모자는 제가 늘 얘기했죠. 이거 지금 방송 처음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은 아이고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네. 이게 듣다 보니 좋은 소식 같긴 한데 이게 다 뭐냐. 이게 이제 날리지가 없으면 제 방송을 5년 이상씩 들으셨다는 분들은 날리지가 있어서 이게 뭔지 바로바로 알아드시는데 이게 막 접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식인지 몰라요. 이게 좋은 건 것 같긴 한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좋은 소식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뭐냐면 흰모자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러시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전 세계에 흰모자가 있습니다. 제가 네트워킹이 다 돼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흰모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 흰모자의 힘의 특징이 이제 두 가지. 제가 이거 늘 얘기했던 것도 여기서 또 아주 잘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그러한 큰 작전을 하면서 일을 진행시키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또 뭐냐, 강력한 기술이에요. 강력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무진장 얘기했죠. 네, 테크놀로지, 슈퍼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얘기를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도록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러한 기술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기술을 장제하고 그거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와이렛이 가지고 있으니까 와이렛이 지금 이런 모든 작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는 이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하는 프로젝트 블루빔이라든가 블루빔 프로젝트 또 주파수를 위한 것, 또 사닉 웨폰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것들이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개발됐다고 하는 것들 마이크로 웨이브라든가 낮은 에너지, 우리 마이크로웨이브 우리 부엌에서 쓰잖아요. 이제 그런 마이크로웨이브로 이제 그 음식을 데우는 건데, 그런 마이크로웨이브 파장이죠. 그거를 이용한 그런 기술, 또 낮은 에너지 파장, 또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됐는데 그런 슈퍼 어드밴스 테크놀로지하고 합쳐서 흰모자들이 그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스라엘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텐데 그거는 좀 프리러 사이드 하고 지금 하던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트통에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일, 딥스에 우두머리 격들 되는 그런 33도 메이슨이 드러난 일을 지금 오늘 시작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단순히 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나 군이나 군인들까지, 군인들, 밀리터리까지 다 연결되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드러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좀 화제를 돌리겠습니다.
화제를 뭐로 돌리냐면 찰리 그 CK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CK 부검을 했죠. 시체 부검했는데 그 발견된 총알이 있는데 이게 좀 숨겨진 정보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나왔어요, 정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인텔을 전해드리는데 처음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CK가 이제 그 CK를 총을 쐈죠. 그래서 그 총알이 맞는 순간에 사라졌다는 얘기를 제가 했죠, 방송에서. 근데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검 과정에서 총알이 실제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제 FBI가 그 시간에 시간을 들여서 이제 그 FBI가 싹 그거를 가져가고 뭐 은폐하고 뭐 발표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뭐 카버를 쳤죠. 근데 그 총알을 FBI가 그를 어떻게 했냐면 총알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잘게 부쉈다 그럴까? 뭐 하여튼 그래서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가지고 피부 아래에 남겨두었어도, 죄송합니다. 피부 아래에 남겨두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발견된 거는 무슨 큰 이런 뭐 총알이 아니고 작은 조각이라 그래요. 작은 조각. 그래서 미국의 ATF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ATF. 그게 뭐냐면은 A는 알코올, T는 토바코, 그 다음에 F는 firearm.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ATF는 뭐 하느냐면 미국의 주류 담배 화기 단속국이에요. 그 에이전시거든요. 그게 그 총알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그 CK를 죽였다는 애 이름이 이제 젊은 애가 타일러 로빈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실제 범인이라고 믿지도 않았죠. 어떻게 좀 어정쩡했잖아요. 그때 모든 것이 좀 어설프고. 근데 그 타일러 로빈슨이 가지고 있던 총으로는 지금 그 발견된 총알하고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총으로는 이런 총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총은 1900년대 초기에 만들어진 총이고 특정한 형태의 총알이 필요한데 그 총알은 지금 거의 만들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구하기도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견된 총알은 총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알은 처음에는 없다고 했던 건데 또 다시 또 뭐 그런 총알의 조각이 뭐 나왔다 그러고 뭐 이게 지금 뭐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그 정보가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점점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을 처음부터 치지 말아야지. 거짓말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어설프게. 근데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가는 이제 이게 뭐 거짓말이 산으로 올라가나? 하여튼 그런 말이 있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게 말 자체가 이게 말이 한참 안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총알과 관련해서 지금 다시 나타난 이 총알 때문에 시체 부검을 했던 의사들이 실제로 총알을 발견했다는 게 이제 니들이 하는 말인데 또 지금 뒤에서는 FBI가 모든 걸 덮으려고 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뭐 그냥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유타에서 빨리 끝내려고 그렇게 했고 사건을 빨리 진행해서 빨리 끝내고 얘기를 묻어버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그 시체 부검 결과를 가져와서 이 총알이 맞는 총알이야 그렇게 주장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안 맞아 떨어진 거예요. 총알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 결론은 실제로 일어난 일하고 상관없이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의 마가 지지자들이나 보수 쪽 사람들까지 모두 FBI 이야기 또 지금 말한 조사의 결과 또 터닝 포인트 USA는 이제 그 찰리가 만든 그 조직의 이름인데 그 얘기까지 이게 이 사건이 한 사람이 저지르는 이야기라는 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게 사건이 막 하나도 뭐 갑자기 죽은 것도 이상하고 나중에 뭐 시체를 뭐 그 자리에서 뭐 병원으로 옮긴 것도 이상하고 뭐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은폐하기 위해서 막 뭐 보도블록도 막 뒤집어 엎고 막 거기다가 막 거기를 싹 그 소위 말하는 범죄 장소인데 현장인데 그런 것도 막 거기 싹 청소해버리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과거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제가 이 방송 찰리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방송에서 다루는데 뭐 이런 소식이 또 계속 나와요 또. 그러니까 뭐 중간에 많이 뺐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찰리 뭐 그래 뭐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해드리는 게 약간 좀 식상이 돼서 중요한 얘기만 나올 때만 이렇게 전해드리는 건데 중간에 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너무 안 중요한 건 뺐어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드릴 소식이 워낙 많아서 지금 좀 선별을 해야 됩니다. 뭐 인텔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만 하는 건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찰리가 죽은 그 이후에 직후에 제가 이게 진짜가 아니다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이상하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런데 앞으로 지금 하는 말부터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CK 사건은 어떠한 큰 것을 드러내는 일이 될 거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연결된 내용 어떤 외부의 개입 그러한 또 터닝포인트 USA 그 찰리가 만든 조직 그런 것까지 연결된 큰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 될 거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말씀드리지만 자꾸 얘기하면 얘기를 할수록 이런 게 자꾸 미궁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러 그런 정보들 CK에 대한 얘기 뭐 얘기한 거 보니까 뭐 점점 이상하죠. 뭐 총알하고 뭐 라빈슨이 쏟다는 총하고 뭐 매칭도 안 되고 좀 이상한데 그 얘기를 굳이 드린 이유는 그 정도로 계속 CK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상하다. 근데 그럼 이상한 이유를 우리가 결국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상했구나. 그러한 의심을 뒷받침해주는 결론적인 얘기가 이제 곧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제가 언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죠. 몇 달 된 것 같은데, 트통에 대해서 그러한, 그 사람을 저 세상으로 보내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고, 그게 실패를 했죠. 저쪽 애들이. 트통이 얼마나 미운 존재입니까? 그랬는데 실패를 했고, 그러면서 제가 방송에서, 그러한 이런 소식이 나올 때에 계속, 트통은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트통을 위해서 저도 매일 트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이 없으면 너무 사방에 적이 많아서 그 사람이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뭐 왕들이 뭐 그냥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뭐 기미상궁이 기미를 하고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 왕이라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트통도 그 뭐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트통을 위해서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는 그 악한 세력이 완전히 물러가고 하나님이 정말 천군 천사를 보내서 트통을 지켜주셔야 되겠다 하고 저희도 매일 기도하는데 그 CK 얘기하면서 트통에 대한 위험한 상황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열심히 트통을 위해서 우리 기도 저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여기서 뭐 있는 뭐 안중한 얘기는 좀 뺄게요. 여러분들도 막 이거 뭐 아유 저도 이 얘기 하면서 뭐 그래서 그 CK가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서 유타 대학에서 뭐 얘기하다가 뭐 학생들 데려다 놓고 얘기하다가 이제
그렇게 총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도 사람들이 뭐라냐면 이거는 연출된 거 아니냐. 이게 뭐 말이 되냐. 그러면서 뭐가 여기서면 지금부터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랬죠. 찰리가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TP USA의 그 직원들한테 제가 그런 이메일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CK는 그런 걸 감지를 한 거예요. 자기가 저 세상으로 가기 전에. 저 세상으로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또 가기 전에 CK가 이스라엘 나라를 많이 비판했다는 얘기는 했죠, 제가.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럼 뭐냐. 우리가 자꾸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알겠어. 근데 뭐야? 결론은 뭐야? 우리 저부터라도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큰 작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캔디스 오웬스 아시죠? 그 흑인 여자의 그 젊은이 그녀를 주의해서 봐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녀가 막 아유 걔가 그냥 말빨이 세요. 그래가지고 뭐 막 정보를 준다고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는데 그녀를 주의해서 봐라.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 남편이 영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도 연결돼 있다 그랬고 영국과 연결돼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영국 정보기관 안에 와이렛이 있어요. 흰모자가. 근데 그 와이렛과도 캔디스 오웬스 남편이 연결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큰 정보를 말할 텐데 제가 터커 칼슨 얘기는 요 다음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터커 칼슨도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특히 네타냐후 수상에 대해서 어떤 스캔들이나 이제 그런 거를 밝히는 데에 터커 칼슨이 쓰임을 받을 거란 얘기를 이제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했고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나중에 더 정보가 나오면 자세히 얘기할 텐데 마찬가지로 캔디스 오웬스를 잘 지켜봐라.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캔디스가 많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쓰임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트통과 많이 지금 갈라져 있는 트통을 막 비판하거든요. 왜 이라는 공습했냐 이미디어 트레트 어떤 즉각적인 트레트 위협도 아닌데 왜 그랬냐 하면서 캔디스가 막 트통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트통과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의 연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뭐 정보사회에서는 이 뭐 헷갈려서 어디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연출된 거다. 근데 또 얘기 들어보면 또 그럴 듯 싶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트통을 계속 비판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캔디스 오웬스가. 그러면 얘네들이 왜 중요하냐? 캔디스 오웬스나 터커 칼슨이 왜 중요하냐? 워낙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워낙 얘네들이 많은 시청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걔네들의 파워고 힘인 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트통을 비판하는 말을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 사람들을 이름을 언급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결국은 캔디스나 터커가 할 거란 얘기예요. 터커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할게요. 지금은 캔디스 얘기만 할게요. 우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결국 캔디스나 알렉스 존스나 터커 칼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려는 게 뭐냐면 정보를 퍼뜨리는데 그게 정보가 비밀 정보든 유출된 정보든 어떠한 그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이 드러나는 거를 막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러나 이런 흐름은 계속 갈 거고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Israel is saved for last.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남겨뒀어 이 말이. 제가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멤버 전용 방송에서 그 제목도 똑같이 달아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인데 이제 모든 걸 다 처리하고 나서 맨 마중에 처리할 나라가 그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뭐 처리한다니까 뭐 나라를 가서 뭐 공습하고 때리고 이게 아니고 이란하고 달라요. 이거는 이제 거기에 정부, 그 이스라엘의 정부가 부패할 대로 부패했으니까 그 정부를 그렇게 손보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 사람이 아무 죄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 흐름을. 그래서 진짜 정보 앞으로 일어날 일 이스라엘 나라와 관련된 내용이 완전히 드러날 거라고 말하고 지금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죠.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받아들였던 이야기들에서 깨어나고 있고 어떠한 모든 흐름이 이러한 하나로 모아지는 어떤 관심이 하나로 초점으로 모아지는 곳에 거기에 뭐가 있냐?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찰리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것도 누구와 연관된 얘기냐? 이스라엘 나라하고 연관돼 있는 얘기인데 FBI는 그러면 왜 그랬느냐? 걔네는 타이밍이 지금 안 맞았던 거죠. 뭐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우선 그 정도에서 우선 좀 무마를 하면서 그거에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나팔수 역할을 하는 애들이 캔디스도 되고 터커 칼슨도 되고 알렉스 존스도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또 하겠는데 아까 이제 그래서 찰리 얘기는 그러한 연결성 때문에 찰리 얘기를 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오늘 요 얘기를 하면서 아마 조금 더 남아있네요. 그래서 FBI나 CIA나 법무부나 여러 가지 정부의 에이전시들 그리고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사법체계의 높은 자리까지 큰 붕괴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사실이 드러나면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어마야 저 사람들이 저런 일을 했단 말이야. 저건 말도 안 돼 하면서 그러니까 붕괴가 오겠죠.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부패라든가 그동안 덮어놓고 은닉해왔던 그런 숨겨진 일들이 또 아주 굉장히 어두운 연결망들이 즉 말하는 앱스탱과 연결된 거 이스라엘과 연결된 거 이런 뭐 부정 땡땡 그 선거 그거 문제 그러한 것까지 다 연결된 것이 우리한테 드러날 거니까. 근데 그게 드러난다는 게 뭐 너무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래서 트톤과 힘모자들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군이 나서야 된다. 군밖에는 할 사람들이 없네요. 이 밀리타리가 영어로 일부러 얘기 안 할게요. 밀리타리가 오로지 방법이에요. 밀리타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뭐 OPQR 할 때 세 번째 글자가 맨날 거기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군밖에 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이 이어서 나라를 운영하는 체제가 이미 작동을 하고 제가 그 군사 정부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권한을 넘겨받아 운영하는 계획도 진행되고 있고 근데 뭐 계엄령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되면은 그거는 이제 군 체제 아예 잠깐이죠. 잠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정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는 군이 미국 정부를 통제하게 되는 거고 제가 continuity of government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계속성. 이건 여러 번 이미 해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예 외우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이 여러 작전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정부가 잠깐이라도 멈추는 상황이 오면 그때 군은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뭐 돈의 금융 시스템 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정부 전체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가져오고 왜냐하면 정부가 멈춘 상태에서는 군이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뒤에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 기록이라든가 컴퓨터 자료들 합법적으로 가져와서 조사를 진행하고 재판이나 법정의 자료로 사용하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죠. 많이 자료를 모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런 스톰 작전이 시작된 시점은 2016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통이 당선된 일기 때 그날 밤에 이미 많은 작전이 시작이 됐고 특통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면서 일기 때 그때 대규모의 체포가 이미 일어났다고 제가 방송에서 이미 한 얘기 오늘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진짜 바이든 그 사람이 이제 그때 저 세상으로 갔죠. 그 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거는 계속 혼란스럽게 보이는 작전인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잘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정리가 잘 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찰리에 대한 얘기는 끝난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진행되는 얘기고 찰리에 대한 소식에 뭐 중요하다 생각되는 소식이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1시간 15분 정도 됐는데 오늘 이거 올리고 그 내일 방송은 이거가 시간이 기니까 내일 말고 모레에 또 방송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올리는 분한테 보내면 그분이 이제 성실하게 시간 딱 맞춰서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신 분들 한꺼번에 제가 또 명단을 작성해서 또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 광고는 매번 하는데 멤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에 커피 한 잔, 한 잔은 너무 적다. 난 2잔, 3잔 하겠다. 그러시는 분은 형편껏 또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멤버가 되시면 그게 나나방송이 존속하는 데에 크게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부활하셨고 그분이 이제 죄가 없으시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사망을 이겼죠. 오버컴 이기셔가지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저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씻김 받고 저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죽음은 있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서 예수님과 유나이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지 않는 분은 라나방송 들으면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 안 믿어 이러시는 분들 다시 잘 생각하시고 다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에겐 보람이죠. 그리고 그런 일이 혹시라도 개인에 있었다면 댓글에 올려주세요. 이게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내 개인적으로 있었다 그러면 댓글에 올려주시면 정말 제가 라나방송을 이렇게 힘써서 하는 것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길게 몇 번 잘라서 들으셔야 돼.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그러나 이제 또 다시 또 매일 30분에서 40분 정도 또 다시 매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형편 따라서 한번 이렇게 주제가 길어지는데 중간에 이제 잘라서 그 다음으로 옮기고 했는데 오늘 같은 거는 계속해서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또 그렇게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라나였습니다.